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생각클립 8번째는 자유론과 댓글 문화입니다. 오늘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함께 살펴보면서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제인 글 폐지 이슈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와 네이버는 서로 다른 댓글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카카오는 연예 기사면에 댓글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이버는 앞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셜 포털 두 사이트에서 이렇게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댓글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먼저 악플 폭탄을 받아본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해요. 저는 올해 초에 김작가TV라는 유튜브에 출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초등교사의 전반적인 업무 여건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섭외가 들어와서 출연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초등교사가 안정성만 바라보고 하는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표현이 되길 바라면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도움이 되었다라고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예상치 못하게 그 유튜브가 우리나라 대표 포털에서 기사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가 인터뷰인 저의 의도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권은 교사하기 나름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안 한 말까지 거기다 쓰셔서 그 기사가 그 포털에 메인에 올라간 지 3시간도 안 돼서 댓글이 4,500개가 달린 거예요. 근데 그 4,500개가 악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거의 90%가 악플이었는데요. 어떤 식의 악플이냐, 제가 기분 나쁘다고 무조건 악플인 게 아니고 외모 비하부터 해서 안 생겼다 막 이런 거 교권이 교사하기 나름이라니 지 잘난 맛에 저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의 의도와 완전히 다르게 여러 가지로 심한 말, 욕설 같은 것도 거의 비슷하게 쓰시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때 잘못 쓰인 기사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버리는구나 이런 경험도 하게 되고, 또 연예인들의 입장도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연예인들이 댓글들로 상처를 많이 받는데, 수많은 기사에서 연예인들이 했다는 그런 언행들이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 사람의 의도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진짜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수많은 오해가 양산이 되고 의도치 않게 그렇게 심한 말들을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경험을 하게 됐고요. 결론적으로 그 기사는 저도 항의를 하고 그 김 작가 측에서도 항의를 해서 3시간 반 만에 메인에서 내려오고, 또 저는 그 기자님께 사과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썼다는 점, 또 그리고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골랐던 그런 인터뷰에서 사용한 언어들을 많이 변형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해주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심한 말들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교권이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선생님들이 상처가 많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또 사람들이 정말 안 보인다고 해서 말을 정말 함부로 하는구나,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렇다면 존 스튜어트 밀은 뭐라고 얘기할까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책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입니다. 머릿말에서는 자유의 대원리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개인이든 사회적인 집단이든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하나, 자기 보호를 위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라면 사회적인 제약이 가해지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밀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의 영역을 크게 3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면 의식의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표현과 추구, 세 번째는 결사의 자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요, 내면의 의식 안에서 사람이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을 혼자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으로 개인이 내면에서 가지고 있던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밀은 그 자체로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 다 엄마 말 들으면 네가 조금만 참으면, 네 자유를 조금만 참으면 앞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길을 제시를 하고 이끌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이의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 부모가 아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보다는 아이 스스로 조금 돌아가고 뭔가 결과가 결론적으로 나쁘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유를 추구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은 부모와 교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지름길로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고 많은 간섭을 하지만 미래 입장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어떻게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밀은 개인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만 개인의 자유라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냥 무분별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고 옳은 자유의 방향이 있다는 건데요. 그 자유의 방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하는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노예로 스스로를 파는 그런 계약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실행을 하고 추구를 할 때는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계약 같은 경우에는 노예가 된다는 것,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런 방향을 누가 원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자유는 방향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절히 제약이 될 수 있고 간섭을 하는 것도 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밀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밀은 개인의 자유를 그 자체로 존중을 하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옳은 방향 그리고 자유 자체가 가진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밀은 아까 자유의 대원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댓글을 자유롭게 씀으로 해서 그 사람이 크게 상처를 받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다던가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될 경우에 적절히 개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해석인데요. 또 밀은 이런 자유가 존중될 수 있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성숙해서 사상에 대한 대화와 토론이 자유로워서 진보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자면 악성 댓글이 난무하고 어떤 보안책으로도 방지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회에서는 댓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낫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악플 폭탄을 받아보았었던 저의 입장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도 기본적으로 댓글은 폐지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미리 자유론에서 이야기했듯이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그것이 비록 그릇된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사회를 결과적으로는 진보하게 하는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죠. 그런 점에서 가끔씩 악플이 나오고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는 유지가 되어야 하고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리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진보를 기대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긴 있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성숙함을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보완점을 찾으면서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연애면에서라도 폐지가 되어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그것도 아주 클린한 상황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장면을 본 학생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학생들은 그런 상황을 보면 확실히 악플이 없으니까 상처받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좋은 점만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강제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경우를 쓰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권력적이고 강제적인 그런 경우들이 용납될 수 있다라는 것이 조금씩 학습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밀은 아주 미개한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선의의 독재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진보적이고 성숙한 민주사회를 기대한다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더라도 그런 가능성을 품은 사회에서도 대화와 소통으로 그것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아이들에게도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장면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미래 자유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댓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댓글 폐지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입장을 정해서 근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기 성찰의 거울, 명심보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